안녕하세요. 인생랩업 연구소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김승호 회장과 켈리 최의 성공 스토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세계적인 부자로 성장한 분들이죠. 특히 최근 젊은이들과 재기를 꿈꾸는 중장년들에게 자신들의 열정과 성공의 공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동기부여 강사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두 분은 지금 엄청난 부자죠. 가령 김승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추정되는 재산만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켈리체는 영국 부자 서열 352, 와우. 엘리자베스 여왕과 빅토리아 베컨 부부보다도 돈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열정과 그리고 집념이었습니다. 가령 켈리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성공할 수 있다를 매일 외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성공의 동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승호 회장은 정말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한 번씩 나는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다를 100일간 쓰면 그 사람은 끝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자신만의 100번 쓰기 이론을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써봐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의 성공이 사실 단순히 긍정 에너지 혹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분석해보고 정말 켈리체와 김승호 회장이 무엇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체와 김승호 회장을 보면 두 사람의 커리어에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미국에서 2005년 스시와 김밥을 파는 도시락 기업 스노우폭스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했죠. 그 전까지는 세탁소라든지 편의점을 했다가 큰 실패를 맛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리체도 프랑스에서 2006년 요식업에 뛰어든 후 2010년 즉석 스시집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전까지 켈리체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큰 실패를 겪고 약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시 도시락집과 즉석 스시집,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1000개가 넘는 스시 레스토랑 와사비라는 체인을 운영하는 김동현 대표도 2003년 영국에서 일식집을 창업하며 대성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보면 각각 영국, 미국, 일본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스시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 성공한 한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성공한 국가가 한국이 아니라 부유한 서방 선진국, 가령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성공의 요소는 무엇일까? 가령 단순히 스시집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스시집을 하다가 크게 성공한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업에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이분들의 성공의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한 권의 책을 펼쳐봤습니다. 바로 전 세계 경영학의 구루라 불리는 멜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수십억 대, 수백억 대 부자는 본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만들어지지만 천억이 넘는 이른바 빌리언웨어, 엄청나게 큰 부자들은 본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적인 동기, 즉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빅 트렌드에 따라 그 사람의 부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대 공대 80년대 학번은 부와 금의 꽃밭이라고 불리는 학번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굵직한 기업인들이 이때 대다수 탄생했죠. 대표적인 게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8호 학번이고,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와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동기입니다. 또 카카오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이죠.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조원대 주식 부자들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1990년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97년부터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 열풍으로 인해서 PC방이 널리 보급되고 전국적으로 IT 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마침 서울대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동아리를 하던 이들이 대거 창업에 뛰어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아웃라이어 이론으로 켈리체와 김승호 회장의 성공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모두 2000년대 초중반에 영국,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스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안 키친집을 시작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 기사들을 읽어보면요, 2000년대 초중반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스시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식단이 육류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지방,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서양인들은 새로운 대안적 식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일식, 그 중에서도 스시를 중심으로 한 고단백, 저열량 식단이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스시 열풍에 힘입어 아시아인들이 하는 스시집에 대해서 엄청난 욕구가 있었고, 바로 이 욕구를 타겟팅해 김승호 회장과 켈리체는 한국인으로서는 손꼽히는 부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아시아 지역에선 이미 스시집, 일식집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한국과 일본에서는 큰 일식집 부자들이 등장하지는 않았죠. 바로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이론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켈리체라든지 김승호 회장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스시집을 여는 사람은 많지만 이 정도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야구 선수 김병환 선수도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스시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지만 이걸로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켈리체와 김승호 회장이 어떻게 스시 그리고 에이시안 푸드에 대한 글로벌 빅 트렌드가 오는지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가졌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과 켈리체는 공통적으로 독서의 힘에 대해서 매우 주목합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빅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독서로 메울 수 없는 부분의 경험담을 주변에 있는 멘토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켈리체만 해도 자신이 외식업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김승호 회장에게 이런 조언을 구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켈리체와 김승호 회장의 성공은 사실 스시에 대한 글로벌 빅 트렌드, 특히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의 엄청난 수요가 이들이 큰 부자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성공의 요소는 바로 이런 글로벌 빅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었고, 이 능력은 독서와 멘토링을 통해서 길러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동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